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장을 무너뜨렸다는 소문이 많았었죠. 이런 소문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지난 몇 주간 시장을 지속적으로 때려왔었지만 연준은 이를 일부러 무시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파월은 트럼프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관세가 예상보다 높기 때문에 인플레 역시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말을 했고, 금리 인하를 당장 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을 하면서 금리 인하와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선을 그어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준이 천사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서 약간의 선물을 주었는데요. 도대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연준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이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밤의 증시 상황부터 천천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올려드린 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최종적으로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간밤에 중국은 추가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면서 총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세율이 100%가 넘어가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냥 무역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번에 125%로 관세를 인상하면서 앞으로 어떤 공격이 와도 추가적인 관세 상향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전의 의지를 불태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더 이상 확전시키지 않고 협상을 해보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시진핑은 항전의 의지를 불태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협상 쪽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 드렸듯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 순간 시장은 관세율의 최고치를 확인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상호 관세가 미국이 부과하는 최고로 높은 관세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상호 관세가 철회되는 순간부터 증시 역시 최저 수준을 확인하고 반등을 겪는 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밤에 나온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최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가면서 증시가 반등한 게 아닐까요? 간밤에 나온 경제지표를 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4% 하락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 상승에 그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반적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전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낮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일부 사람들은 아직 관세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뭐가 됐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과 더 싸우는지 아니면 협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시간대에서 4월 달에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요. 모두 전월 수치보다는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관세로 인하여 앞으로 1년, 5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꽤 큰 악재가 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이전치와 예상치보다 훨씬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증시는 반등해버렸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지금의 수치가 2022년 인플레이션 위기가 터졌을 때 당시 수준으로 내려가 버렸는데요. 그때 당시를 기억해보면 코로나 이후 돈풀기의 부작용으로 물가가 갑자기 위로 튀었고 기준금리 역시 급속도로 올랐습니다. 미시간대 설문조사 지표는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졌었던 인플레이션 위기 때와 비슷한 소비 심리 위축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시간대에 나온 경제지표는 관세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최악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구매력 감소가 물가 상승을 막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면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물가가 하락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에는 관세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가 상승했다가 결국 하락 전환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반복된다면 단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했다가 결국에는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월도 지속적으로 일시적 인플레를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 시장의 시계가 엄청 빨라졌거든요. 모든 주기가 다 짧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시간대의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설문조사 지표로 인한 물가 상승이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실물 지표가 바로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경제가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로 인하여 사람들이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침체가 빨리 다가오고요. 이와 함께 사람들의 구매력 감소가 물가 하락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상황이 코로나 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 때에는 강제적으로 셧다운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급망이 차단되었었죠. 그때 모든 교육이 멈췄고 이로 인하여 판매사들의 재고가 엄청 늘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비슷해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관세가 100%가 넘어갔는데 굳이 무리해서 미국에 물건을 팔 이유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무언가 신규로 생산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를 소진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트북 제조사 프레임워크는 미국 내에 판매를 중단했다고 하죠. 관세로 인하여 부품의 공급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관세로 인하여 완제품 혹은 일부 부품의 공급이 어렵게 될 수 있고요. 이게 코로나 때와 비슷하지 않나요? 미니 코로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에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셧다운이 발생하면서 무역이 강제로 중단되었고요. 이번에는 관세로 인하여 공급 중단이 발생하면서 무역이 강제로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 코로나 때와 달리 달러가 약세로 움직이고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만큼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채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죠.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이죠. 아마도 중국이 국채를 매각했을 수도 있고요. 미국 내에 깊게 들어와 있는 일본의 엔화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작년 8월 달에 나왔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충분히 지금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엔화로 투자되어 있었던 자금이 미국 주식, 국채에서 빠져나오면서 국채 가격 하락과 증시 하락을 불러왔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엔화의 강세는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단기간에 급속도로 강세를 보일 때에는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엔이 강하면 일본 증시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엔화의 급격한 강세를 일본 정부에서도 용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를 잠깐 해주든 무언가 시장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미국이 여기저기에서 얻어 터지고 있는데요. 단기 자금 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표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SOFR과 IORB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SOFR이라는 것은 국채를 담보로 레포 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그냥 단기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IORB라는 것은 은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중앙은행인 연준에 맡겨두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IORB가 어지간한 이자 대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여유 자금을 연준의 지급 준비금에 넣어두고 IORB라는 이자를 받고 있죠. 그런데 가끔 시장에 발작이 나오면 SOFR이 IORB 위로 튀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언가 급격하게 시장에서 돈이 필요한 곳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단기 자금 경색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 SOFR과 IORB 차트를 비교해 볼게요. SOFR은 실선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IORB는 점선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항상 점선이 실선보다 높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달, 12월달에 일시적으로 SOFR이 위로 튀는 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연준은 50bp 한 번, 25bp 두 번, 총 100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죠. 단기 자금 시장이 좋지 않으니 단기 자금을 쉽게 융통하라고 일일 금리에 상응하는 기준금리를 낮춰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동그라미를 잘 보시면은 SOFR이 위로 살짝 올라가는 게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위험이 시장에 나타난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간밤에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등판해서 우리에게 선물 하나 주고 갔습니다. 아마 SOFR 상승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상승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금리 인하에 선을 그었었던 파월과는 반대로 콜린스 연은 총재는 금융시장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연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유동성 우려는 없다면서 시장 기능이나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만약 위험해지면
일시적으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몇 년 전에 지역은행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준은 일시적으로 양적 완화를 해주면서 그들을 구제해 줬었잖아요. 트럼프가 협상 없이 관세 전쟁을 벌일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더더욱 위로 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연준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등판해서 국채를 매입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연준도 조금씩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 등판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힘들긴 하지만 여기저기 희망의 빛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희망을 잃지 말고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